자,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짰는데, 자, 앱이 어때요? 굉장히 큰 덩어리라는 거 아시겠나요? 자, 지금 전체 앱이 있어요. 이게 전체 앱이라 했을 때, 얘가 앱이에요. 앱. 우리의 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 위쪽은 뭐가 있어요? 숫자를 뭐 기록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증가시키고, 증가, 감소, 기록, 초기화에 대한 버튼이 있죠. 그죠? 자, 윗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부분? 그 넘버 리스트를 출력하는 밑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숫자를 기록하고 증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코드 버튼들,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 그런 식인 건데, 자, 저는 위하고 밑에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얘네들을 하나의 로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앱 밖에다가 앱 안쪽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const number 레코더라 할까요? 레코드 폼? 뭐 변수명을 뭐라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레코드 폼이라 썼네요. 레코드 폼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레코드 리스트라 쓸 거예요. 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밑에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있잖아요. 앱에서. 그쵸? 저는 위하고 아래를 분리를 시킬 거거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앱에다가 리턴하는 부분이 여기죠. 넘버 레코드 폼, 그 다음에 리스트. 그러면 윗부분을 확인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폼과 리스트가 이제 출력이 될 건데, 근데 이제 당연히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죠. 얘네가 문제네요. 얘네가 이제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을까? 일단 요거는 지우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온클릭 있죠, 요 녀석. 얘네가 뭐예요? 숫자의 폼이죠, 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쓰면 렌더링이 안 되겠죠, 그죠? 오류가 날 겁니다. 오류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넘버 레코드 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별도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별도의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뭐야, 이게 div 빠졌네요. 여기서 빠졌나? div가 빠졌죠? 정렬이 안 되는 거는 천천히 정렬을 시킬게요. 그래요. 일단 분리를 시켜놓고 정리를 합시다. 넘버 레코드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까지일까요? 조건문이 여기까지인가?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록 없음 주면 되고요. 넘버 리스트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에러가 나올 겁니다. 에러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넘버 레코드 폼이라는 걸 실행시켜야 되는데, 지금 넘버 레코드 폼 안에 뭐가 있어요? 넘버라든지 인크리즈 넘이라든지 각각의 함수가 존재하죠. 그죠? 얘는 이제 값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를 실행시키려면 이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매개 변수가 없는데 그 변수의 값을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사용 못하겠죠. 불가능하죠.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넘버 레코드 폼을 실행할 때 뭐 하면 된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 필요해요? 넘버 필요하고 인크리즈 넘버 이런 것도 필요하죠. 클리어 레코드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면 안 되고 는 중괄호 해서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인크리즈 넘버. 넘겨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도? 디크리즈. 자, 세이브랑 클리어 레코드까지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세이브 레코드. 그 다음에 클리어까지. 근데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로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인자값을 넘긴 건데 넘버 레코드 폼한테. 근데 넘버 레코드 폼이 실행되려면 인자값을 넘긴다고만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매개변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개변수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중괄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중괄호 써서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넘기냐? 이거는 이거예요. 이 넘버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넘겨준 거고 increase num이라는 이름으로 요 데이터를 넘겨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A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를 A라고 쓰셔야 돼요. A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요 이름으로 요 데이터를 넘겨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얘 정렬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버 레코드 리스트에서도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필요해요? 일단 레코드 넘스 필요하죠. 그죠? 이 녀석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 넘버도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넘겨줘야겠죠. 넘겨주고 그 다음에 리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레코드 넘스랑 리무브 넘버를 누구한테도 얘한테도 넘겨줘야 된다. 자, 이렇게 넘겨주니까 지금 어때요?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겨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문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아니다, 이건 그냥 그래요. 일단 기록 없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이 리턴을 잘라내기 해서, 잘라내기 안되나? 리턴의 소괄호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다. 요걸 잘라내기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0일 때 그러면 리턴이 2개면 안되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게 낫겠네요. 0이면 기록 없음 보여주고, 그게 아니다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턴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삭제도 잘 됩니다. 어때요? 원래는 앱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컴포넌트가 앱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앱을 구성하고 있는 상단 부분을, 그러니까 넘버 레코드 폼이라는 것으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 기록되는 요 부분을 리스트로서 넘버 레코드 리스트로 뭐 한 거다? 분리를 시킨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컴포넌트로, 왜냐면 앱이라는 녀석한테 안에다가 코드를 다 구현해두면 얘가 굉장히 거대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뚱뚱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한다? 별도의 컴포넌트 블럭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블럭 조각들을 조합하는 식으로 변경을 시켜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리액트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윗부분은 폼으로, 밑에는 리스트로
분리를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실행이 될 때 이 함수가 여기서 앱에서 필요한 값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분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